안녕하십니까, 마피디입니다. 자, 계좌 보시면 장기 계좌, 중기 계좌,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그대로인데요. 자, 지난 일요일 날 보여드린 계좌는 이렇게 많이 그래도 빨갰는데 하루 만에 좀 음전이 바뀌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3월 6일 날 제가 손절을 380만 원을 했습니다. 테슬라 손절을요. 손절할 땐 손절해야 되고요. 하지만 2월 달에 제가 수익이 테슬라만 분할 매도해서 한 게 850만 원 정도 되죠. 자, 이것 때문에 이 손절을 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4월 9일 날도 계속적으로 물려있던 그 테슬라 9차까지 매수했던 레버리지 프로젝트도 단기 매수 물량과 같이 해서 퉁쳐서 그냥 정리해버렸죠. 자, 이것까지도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큰 손실이 발생됐을 것 같습니다. 4월 4일 날도 약간 손실 계좌를 플러스인 계좌로 퉁쳐서 웬만하면 제가 정리할 때는 조금이라도 플러스 돼서 정리를 늘 합니다. 여기에서도 한 10만원 정도 플러스해서 정리를 하죠, 웬만하면. 자, 반도체 차트부터 보실게요. 자, 요 캔들 나온 이후로 좋지 않게 본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요거 하나 더 나왔을 때도 기분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봉, 장대, 음봉의 밑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도, 이때도 제가 되게 좋지 않게 봤죠. 자, 추가로 더 하락을 했죠. 자, 이란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보복한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서, 보복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주식이 하락을 해요. 자, 이렇게 좀 미그적거리면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증시엔 좋지 않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 반도체가 이 밑선까지만 내려올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추세선의 하단까지 내려올지, 그래도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나왔을 때는요, 조금 올라가더라도 추세선에 맞고 떨어진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더라도 또 맞고 떨어진다. 여기서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지 않게 봤습니다. 자, 반도체 주봉 보셔도 전체적으로 좀 내려가는 추세죠. 이렇게 꺾어지는 추세죠. 자, 주봉상 여기가 기준봉인데, 기준봉의 밑선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현재. 요것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제 하락이 좀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공매도는 조금 많이 들어왔다가, 70까지 들어왔다가, 근래에는 공매도가 좀 줄어든 모습이고요. 다행이죠. 자, 반도체는 중기 계좌에서 아직 매수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좀 더 내려오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기간이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자리를 좀 보고 있을게요. 자, QQQ 차트 보실게요. 자, QQQ도 계속적으로 횡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장대 음봉도 되게 안 좋죠. 요거 들고서 좋지 않게 봤죠. 자, 그리고 살짝 반등했다가 또 한 번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얘는 이 추세를 이탈하는 캔들이고요. 자, 얘는 계속적인 박스권을 이탈하는 캔들이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따라서 그 밑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그 이하까지도 지금 121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요 두 자리 중에서 어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갈지는 약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상황 봐서 또 진행하겠죠. 자, QQQ 주봉상으로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진행되는 추세에서 약간씩 내려오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음봉까지 떠서 중간선 정도까지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자, 많이 떨어지면은 여기 밑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해결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QQQ 공매도는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장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S&P 500 스파이 볼게요. 스파이도 역시 요 캔들, 무너지는 캔들 있죠. 추세가 무너지는 캔들. 자, 그리고 이렇게 웬만큼 진행되는 캔들인데 거기서 뚫고 지금 내려오는 캔들이라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개가 이런 장대 음봉이 연속적으로 근래에 나타나면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장대 음봉은 거꾸로 이걸 장대 양봉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죠.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거래량도 상당히 많죠. 자, QQQ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죠. 자, 거기에 비해서 반도체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반도체가 약간 좀 더 떨어지면은 반도체부터 좀 세력이 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스파이 주봉 보셔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흑산병 3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죠. 자, 주봉상 20주선까지 21선까지 내려올 확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우 보실까요? 자, 추세를 지금 꺾어서 내려왔죠. 밑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약간 미리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를 계속적으로 저는 안 좋게 봤습니다. 이게 좀 선행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지 많이 저항을 받았던 요 자리에 근처 와 있고, 그 자리는 지금 121선이 좀 위치되어 있죠. 한 번만 훅 더 떨어진다면 좀 매수 타점이 나올 것도 같은데, 자, 다우 주봉 보셔도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죠. 자, 20주선도 깨지고 내려왔습니다. 자, 러셀 이전까지도 지금 추세로 계속 하락하고 있죠. 추세를 깨고 내려왔죠. 개파락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요. 추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많으면 추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이 크다면 추가로 상승한다는 얘기죠. 자, 반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 역시 흘러내리고 있죠. 좋지 않고, 공매도는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러셀 2000. 자, 엔비디아 보실게요. 자, 엔비디아는 841
440일 요거를 아직 그래도 깨지는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매도도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엔비디아는 그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저는 840일 약간 깨지고 지지받는 느낌이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매수 생각이 좀 있고요. XOXL로 크게 떨어진 매수할지 엔비디아로 매수할지 저번 주 엔비디아 10% 수익 보고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진입 각도를 좀 재고 있는데 XOXL로 갈지 엔비디아로 갈지 그건 두 개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역시 추세선을 이탈하고 최초로 장대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이렇게 추세선을 깼다는 거는 증시가 이제 하방으로 다시 계속적으로 간다는 그런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요 밑선 $400 부근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도 이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캔들 좋지 않습니다. 알파반 역시 튼튼하게 잘 가다가 이렇게 장대 음봉 나오고 하락 장악권 패턴이 떴죠. 상당히 좋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역사상식 고가를 뚫었는데 역시 장대 음봉으로 좀 하락 장악권 패턴으로 거래량도 많았는데 내려왔죠. 좋지 않죠. 자, 메타도 되게 튼튼하게 잘 갔는데 음봉이 길게 뜨면서 장대 음봉 뜨면서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애플도 근래 좀 올라와줬는데 역시 악재 때문에 추가 하락을 좀 했고요. 반도체 대장주 TSMC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장대 음봉이에요. 5일선을 한 방에 조금 깨는 되게 안 좋은 캔들이 뜬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테슬라 역시 테슬라도 많이 하락을 했죠. 너무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지난밤에 인력 10% 감원한다고 해서 악재가 떠서 테슬라는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강세논제는 데나이브스까지도 부정적인 시그널이 떴다. 어쩔 수 없는 비용 절감 조치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요 악재가 뭐 악재일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악재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메타나 다른 빅테크 종목들도 인력 감축했을 때 그 이후에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테슬라도 자동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인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으로 많이 인력을 대체해서요. 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지만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역시 시장이 안 좋고 역성장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겠죠. 자, 지금 추세가 내려오는데 요 내려오는 추세를 지금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등을 해주면 그나마 기사에 회상할 수 있는데 좀 현재 모습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자, 요 모습이 요 모습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자, 장대 음봉으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뭐 개파락되면서 추가로 내려왔죠. 자, 요 추세를 좀 깨서 내려오니까 더 하락되고 지금도 요 추세 지금 160이 마지막 라인인데 거기를 지금 현재 시간외까지 깨고 내려오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횡보 장사에서 자, 중요한 그 라인 163 라인을 깨고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추세의 붕괴를 나타납니다. 자, 현재 지금 테슬라들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참 테슬라는 참 투자하기 힘든 게 웬만하면 악재가 뭐 가끔씩 하나 나오는데 뭐 웬만하면 종목들이 뭐 테슬라는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호재는 제대로 된 반응도 못하고요. 악재는 또 반응을 또 잘하고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자, 여기 지금 152가 지지받고 간 게 작년 4월이에요. 4월. 다시 한번 152, 이 152를 터치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자, 이것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기를 좀 바랬는데 자, 그래서 저는 160에서 152 요 사이에서 약간 왔을 때 반등이 세게 좀 보이는 느낌이 있을 때는 분할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목요일에 매수했던 물량은 전액 손절을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조금 보다가 일찍 잤는데 새벽에 보니까 거의 뭐 폭탄 맞은 느낌이라 놀랬죠. 손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시간을 외워서라도 손절을 해야죠. 손절할 때 손절해야 됩니다. 종가상 1분 봉선 보니까 마지막까지 쭉 밀리고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600만 주의 거래량이 좀 됐습니다. 전달은 300만 주 정도의 거래에서 마지막 거래가 끝났는데 2배 정도의 많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죠. 자, 보조지표 보셔도 스토캐슬로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뜨는 모습이 보였는데 추가로 밑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 좋지 않죠. 자, RSI 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있었는데 자,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붕괴되는 모습이에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테슬라는 152, 그 다음에 160, 요 사이 부근에서 약간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 강한 모습이 보일 때, 훅 떨어지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일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조금 비중을 실을 겁니다, 저는요. 자, 개인적으로는 152까지는 좀 지지를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자, 현재 모습은 요 캔들과 똑같이 좀 장대 음봉으로 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캔들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할 모습을 좀 보입니다. 저는 테슬라를 좋게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만 보여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약간 이런 모습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좀 반등했을 때 분할 매도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고요. 제가 175, 176에서도 제가 9차 매수한 거 털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 안 털었으면요, 지금 손실이 28%, 9%까지 손실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팔았으면요. 전 그때 팔았기 때문에 뭐 현금도 많이 좀 비축을 해뒀고요. 뭐 저는 아직 현금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많이 팔았죠. 자, 반도체도 여기에서도 많이 팔았죠. 55, 54에서도 많이 팔았습니다. 저는요. 계속적으로 반도체 비중도 줄었다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매력적인 게 엔비디아 쪽으로 더 매력적이라면 엔비디아 쪽으로라도 약간 분산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선 장세입니다. 자, 바이든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좀 앞질렀습니다. 그다음 바이든이 좀 더 돈을 풀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강력하게 해결하려는 좀 모습이 바이든에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공포담력 지수 이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라고 추가로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이 내려왔죠. 자, 지난 1월 영상에서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때다. 약간 기수 반등이 있을 때는 좀 매도할 거를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크게 내려갔을 때는 조금씩 담는 모습이 좀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시기를 조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크게 한번 빠질 때, 훅 빠졌을 때는 분할 매수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자, 말씀드린 152에서 160 사이 구간에서 훅 빠졌을 때는 테슬라 매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현재 그 이란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뭔가 해결된 양상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약간의 호재일 때 팔고 나가려는 세력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세는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좀 추가 하락이 좀 더 돼서 좀 강하게 빠진 이후에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약간 더 횡보하면서 시간 조정까지도 줄 것인지 그건 좀 차후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포 탐욕 주수는 어느덧 공포 구간까지 들어왔고요. 자, 서학개미분들의 순매수. 자, 롱배팅으로 많이 들어오셨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